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지금 인적 구성 자체가 범죄자들이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범죄 혐의자들, 신장식 변호사, 이미 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시고 조국 대표 2심까지 유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황운하 의원도 민주주의 파괴 공작을 했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당사자로 1심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럼 범죄자들이 모인 조국 혁신당이 과연 저런 특검 이런 것을 입에 담을 자격이나 있는지 저는 그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따님 문제와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던가요? 관련자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던가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한 20개월 정도 끌다가 최근에 불기소 처분하고 끝내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수사를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봐주고 이게 특권이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검찰 독재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네, 조국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등등 해서 다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김보엽 대변인님, 사실 보통 첫 번째 기자회견 그리고 첫 번째로 내놓는 메시지는 굉장히 우선순위, 무조건 최우선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게 뜻밖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한테 갔어요, 화살이.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선 저희 당의 최근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핵심적인 이유는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저희의 대표적인 구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네. 우선 이 국내 원내에 진입하기 위한 정당이면 국회 들어가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입법 과제로는 첫 번째로 황태자인 한동훈 위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아, 차칫 이렇게 되면 장유미 변호사님. 너무 강하면 또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이미 결집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조국 혁신당이 어느 부분 틈새를 공략하느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과의 교차 투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KBS 조사를 보면 교차 투표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분의 80% 이상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조국이란 인물에 대한 매력도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권이 여야 그리고 모든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제시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인 거죠. 왜냐하면 수사 과정을 다 지켜봤으니까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요. 조국 대표처럼 수사받는다면 전 반대할 겁니다. 저인망식으로 나올 때까지 사모펀드에서 시작해서 자녀 입시 비리까지 이렇게 수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카로운 잣대를 바로 자당에는 대고 있느냐, 국민의힘, 여권에는 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구력이 분명히 지금 이런 지지율과 여러 정치 현상들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특검법을 제1호 안건으로, 법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어떻게 지금 현재 검찰이 정치 검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니까 조국 혁신당에 또 지지가 몰리는 게 수치로 보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신주호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국 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에 인재로 영입되는 분들, 많은 분들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 정권을 독재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왜 자꾸 검사를 영입합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그겁니다. 나한테 유리한 수사를 하면은 그것은 정의로운 검찰이고 나한테 불리한 수사를 하면 그것은 검찰 독재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한동훈 저희 위원장이시죠. 한동훈 위원장의 딸이 논문 관련한 것을 이미 그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다 소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김남국 의원도 이모 교수라고 하면서 그 총각을 벌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다 소명이 된 문제를 다시금 꺼내 드는 것은 조국 대표가 정말 기본적인 법 지식조차도 모르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지금 인적 구성 자체가 범죄자들이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범죄 혐의자들, 신장식 변호사, 이미 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시고 조국 대표 2심까지 유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황운하 의원도 민주주의 파괴 공작을 했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당사자로 1심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럼 범죄자들이 모인 조국 혁신당이 과연 저런 특검 이런 것을 입에 담을 자격이나 있는지 저는 좀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조님 말씀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막 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에는 특권 계층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공익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정치 검사들은 무슨 일을 벌여도 기소되지도 않고 수사받지도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대표적인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 특검법으로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나는 딸 문제도 논문 있지만 대필 의혹.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징계소송 이거 일부러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상고도 하지 않고 이런데 직무유기한 것 이것들이 다 특검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사실 판단을 받고 있죠, 현재도.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들고 나니까 이거 하나 받고 하나 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의 따님이 그런 여러 의혹이 있었죠. 근데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따님 문제와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던가요? 관련자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던가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한 20개월 정도 끌다가 최근에 불기소 처분하고 끝내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수사를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봐주고 이게 특권이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재원 교수님. 예, 뭐 저는 이 조국 혁신당이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 그리고 또 이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 이 심판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저는 좀 이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제1호 입법으로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종의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이 내걸고 있는 나름대로의 공정과 정의가 지금 이 조국 대표와 또 비교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딸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그러니까 논문 대필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내로남불처럼 비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앞서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사적 감정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지금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때려잡자보다는요. 그런 구호를 내세우는 거 바로 잡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내세우는 것 중에 제가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검사장 직선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검사장 직선제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검찰 수사의 그 편파성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이쪽
이 찬성을 하면서도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면 검사장 직선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미진한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 소위 말해 제도를 바로잡자는 부분 쪽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때려잡자는 구호보다는 바로잡자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오히려 검찰 개혁을 외치는 조국혁신당의 구호가 좀 더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았을까. 뭐 지지층,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박수를 받겠지만 문제는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당수의 중도 무당층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 때려잡자보다는 바로잡자라는 그런 구호가 더 소구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